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제의 하의를 벗기고 신체 특정 부위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망상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 건 아닐까? 언니 도와줘. 어머 미쳤나 봐.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와 어찌 보면 뭐 꿈을 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결합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억울한 당신 편 법무법인 안팎입니다. 안팎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가슴 답답한 일들이 많잖아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고 들어주지도 않을 때 그러한 사건들을 모으고 모아서 우리가 속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아나워 이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날카로운 법률 전략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듣기만 해도 정말 키워드들이 고자극입니다. 만약에 내가 5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일상이 완전히 파멸에 이를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처음에 문의 내용 봤을 때 맞아요. 와, 기억나요. 진짜 심하다 막 했었잖아요. 심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제 의뢰인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해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점이 뭘까? 이거 사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진짜 나쁜 사람인가? 이런 오해도 좀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실마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어떤 얘기인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변호사님, 저는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행복한 결혼식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예비 처제가 놀러와서 다 함께 술을 마셨어요. 여자친구와 동생은 만취해서 침대에서 먼저 잠들었고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가 여자친구 옆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제가 저를 준유사강간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소장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처제의 하의를 벗기고 신체 특정 부위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제 여자친구가 자고 있었고 저는 심지어 술도 안 취해서 잠만 잤는데 말이죠. 하지만 처제는 똑똑히 기억한다며 경찰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장인 장모님은 저를 인간 쓰레기 취급합니다. 결혼은 당연히 파탄이 났고 이제는 성범죄자로 구속까지 되게 생겼습니다. 아, 저 진짜 억울합니다. 이 사건 보면 처제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죠. 하의를 벗겼고 입으로 핥았고 성기 안에다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라는 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 날카롭게 느껴졌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막 전후가 좀 모순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이 좀 배치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에 피해자 진술을 들었을 때 굉장히 차분하고 이 시간 순서도 딱딱딱딱 잘 맞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 기억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좀 맞기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처음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죠. 저희가 얘기를 듣다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처제가 평소에 이 피의자 남성을 사실 속으로 흠모했었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어떤 심리적인 기전이 발동을 해서 망상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유사한 사례를 저희가 과거에 접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또 법률적으로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처제의 기억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또 고소한 죄명은 준유사강간이었습니다. 본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술과 잠에 완전 취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 범죄 사실로 고소를 한 것인데 또 경찰 앞에 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진술이 구체적이거든요. 준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의식이 있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반항이 가능할 정도의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렴풋이 기억이 있는 정도 수준일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상담 들었을 때 피해자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키였던 겁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이토록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의자의 말을 쉽게 믿어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팎은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정황들을 여러 개 발견을 했었어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인의 주장이
준유사강간이라는 범죄 사실에 비해서는 너무 기억이 생생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부인 자기 언니가 옆에서 자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비 형부가 내 바지를 벗기고 속옷을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핥고 손가락을 넣고 하는 그 지난한 과정 속에서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거나 손으로 맞거나 할 수가 없었느냐, 그 정도의 이제 의식도 없었느냐 라고 하는 게 우리 사건의 쟁점이었는데, 고소인의 진술이 그렇게 구체적일 정도로 기억이 또렷하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아니 일반인이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상대방이 내 몸을 어떻게 더듬고 만지고 그런지 다 기억할 정도로 깨 있는데 옆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 도와줘. 어머 미쳤나 봐.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한다고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준유사강간이 아니고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했고,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형부가 어쨌거나 남자고 무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언니가 옆에 있는데 형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내가 말했을 때 뭐 이 결혼이 깨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반항을 못했다 라고 말했다면 차라리 더 그렇죠. 신빙성이 있었겠죠. 그러면 저희가 방어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그랬다면 좀 어려웠겠지만 준유사강간으로 콕 집어서 자기가 술에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뢰인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처제가 평상시에 자기를 그냥 예비 형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약간 이성으로 생각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여러 번 했었다고 해요. 평상시에 연락을 주고받을 때나 아니면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교류를 할 때도 은근한 스킨십 같은 것들이 있다든지, 사실 남녀간의 그 눈빛만 봐도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좀 끈적한데? 이런 느낌을 좀 받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뢰인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처제가 이성적인 호감을 예비 형부한테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그게 꿈으로 나타나게 될 수도 있고, 마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한 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봤던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 법학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의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도 해봤던 겁니다. 언니의 결혼을 망치고 자기가 이 예비 형부를 뺏기 위해서 무고를 했다? 저희가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자기 언니의 예비 남편이니까 그 좋아하는 마음을 전혀 표현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억눌려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거기다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와 어찌 보면 뭐 꿈을 꿨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결합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기억이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게 저희의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의학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수면마비라고 하는 증상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위라고 하죠. 그리고 뭐 인면 환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가위 눌렸다고 하면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오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진짜 뭐가 있었던 것처럼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가위의 어떤 내용이 반드시 막 귀신이 나오고 무서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는 굉장히 억울한 것이었죠. 가위를 눌리고 나면 그 어떤 생생했던 공포심 같은 것들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진짜 내 옆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고 그 존재가 나를 눌렀다라는 기분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건데, 사실 그때는 수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깨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점에 저희가 주목을 했던 거예요. 저희가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의 기억이라는 것도 다 100% 정확하지는 않고, 그리고 정말로 무고까지 이르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악감정을 가지고 무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무언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기가 없었어요. 예비 처자한테 그런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무고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런 착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부각했던 것이었죠. 이 법률적인 변론이라고 하면 사실 법리적인 것과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기 마련인데, 저희 안팎에서는 의학적인 면까지, 법의학적인 측면까지 이번에 레이더망을 넓혀가지고 사건을 해결했어요. 저와 안주영 변호사가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이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국 우리 안팎의 철저한 의학적, 법리적 분석 덕분에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통치 결정이 나왔고, 나중에 검찰 단계에서도 우연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도 풀고 인생도 구해주고, 그리고 다시 결혼도 할 수 있었어요. 처제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자신이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나중에 인정까지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의 인생까지도 구해냈던 사건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희가 굉장히 잘 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고소인하고 피의자가 막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예비 형부와 예비 처제가 이제 성범죄로 엮인 거였으니까 저희가 이 내세웠던 가설이 양쪽 모두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분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착각했을 수도 있겠네? 라고 해서 결론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무조건 처제가 거짓말했다라고 결론 난 게 아니어서 맞아요. 가족 간의 화합도 잘 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형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도 한 게 보통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억울해, 내가 이거 다 해결하고 나중에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해야겠다라는 분노의 마음을 품게 마련인데 처제가 그런 상황에서 고소를 한 거면 나도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같이 가족을 구성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 만큼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심리 상태를 처제가 가졌던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피의자분들이 자기가 하지 않은 범죄를 고소당했다고 하면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 무고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제가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아마도 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셨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맞아요. 저희가 이제 계속 사건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제3의 어떤 결론을 제시를 해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서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변호사님,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네.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사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는 일이어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과를 한 것이 실제로는 도의적인 사과거나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걸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사과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법적인 자백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섣부르게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했다가 그 말 때문에 나중에는 유죄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그래도 처음부터 조금 차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처제 왜 그래? 나 그런 일 없어. 내가 그런 일이 전혀 없어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해명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법은 멀고 억울함은 가깝습니다. 억울할 때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억울하면 안팎으로 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억울함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저희 안팎 홈페이지에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억울함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억울한 사연 들고 저희가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